아. 문제만 더 풀면 되지. 알았어. 슬슬 정리 좀 해볼게요. 아니 어렵지 않아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3명만 일단 점수 집계를 해보면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시험해 주셔야 돼. 거기까지 다 맞았어. 자,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서는 일단 4개 맞은 친구, 시간에 다 풀었지만 이제 틀린 게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2명. 그래서 한 명은 4번, 한 명은 2번.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1명. 그래서 3번, 5번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개를 3명이 다 맞았어요. 그죠? 3명이 다 맞았고 4개가 1명.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 아무튼 5번만 남았는데 뭐 딱 봤을 때 크게 설명할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5번만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일단 8명을 전체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이 원순열, 그죠? 7팩. 그 다음에 8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고정 방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라는 어떤 쌍이 있어요. 그때 무슨 남자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자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마주보는 경우들을 뺄 거니까 1에서 뺄 거예요. 네 쌍이 다 마주보는 거. 그럼 이제 B, C, D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하니까 그렇죠? 그냥 B쌍, C쌍, D쌍 얘네 셋의 순서를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가 B쌍, 여기가 C쌍, 여기가 D쌍이라고 한다면 B 순서 2팩, C 순서 2팩, D 순서 2팩. 그래서 2팩이 3번 곱해지는 걸로 가면은 끝나네요. 여기 그냥 답이죠. 그렇죠? 2번이. 미안. 아유. 자, 해설제는 옆에다 놔뒀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321 곱하기 8. 그래서 3일 약분하고 8 약분하면은 얘 2만 남으니까 1 빼기 70분의 1. 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3이구나. 미안해. 3이구나. 105. 아유, 실수. 미안해. 105분의, 그래서 104가 될 겁니다. 105분의 104.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괜찮아. 시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조건부 확률로 나갑니다. 조건부 확률. 요까지만 끝나면 확률 끝. 근데 뭔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많지?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확률. 뭐야? 어떻게 이게 300문제나 들어가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이거 끝나면 이제 통계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전체 확률과 통계 3분의 2가 끝나는 거야. 3분의 2가.
확통? 아, 만들고 있어. 조건부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새로 받아. 조건 변경? 아! 안 줬구나! 맞아요. 풀이가 없어요. 진짜? 이따가 줄게. 자, 오케이. 채연이 거 지난번에 안 왔었지? 좀 이따 줄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 전체에서 어차피 나머지 다 풀었으니까 이거 계속 풀고 있어도 돼요. 오케이. 내 쌍 마주 보고 있는 거. 안 말해주세요. 알았어.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로 가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 자, 그 조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고등과정에서 두 번 존재해요. 첫 번째는 집합에서 조건제시법.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 자, 이때 조건이라고 말을 하면 수학적 기호로는 전부 다 공통적인 기호가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바라는 기호예요. 바. 그쵸? 바. 자, 요 바 기호를 기준으로 조건제시법은 아무래도 집합에서 나타나니까 집합 기호 중괄호 기호가 등장을 하고요. 조건부 확률은 아무래도 확률이니까 probability라고 하는 기호가 등장을 해야 될 겁니다. 항상 바를 기준으로는 왼쪽이 그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되고요. 여기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건제시법에서도 x바 x는 3 이하 자연수다 라고 한다면 x는 3 이하의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x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1, 2, 3이죠. 그 1, 2, 3이 전부 원소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집합은 그 목적이 원소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소. 그래서 얘는 1, 2, 3이 원소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에 제곱이 껴있다. 그러면은 x가 원소가 아니고 x제곱이 원소죠. 그래서 여기도 1, 2, 3이 아니고 1, 4, 9가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는 어떠냐? 조건부 확률은 아무래도 목적과 조건 전부 다 사건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A 사건, B 사건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이런 B라는 사건 자체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A 사건이 목적으로 들어가집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B가 조건으로 깔렸을 때 A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렇죠? 얘가 확률의 대상이 됩니다. 확률의 대상 A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만약에 소수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소수 사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짝수 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주사위 굴렸을 때의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맨 처음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2, 3, 5 3가지가 될 거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다.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사위를 굴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수의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쵸? 뭐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B바 A예요. A바 B예요. B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요. 내가 주사위를 딱 굴렸는데 나도 모르게 짝수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짝수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짝수인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짝수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물어봐요. 소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짝수인 걸 알고 있는데 괜찮죠? 그러면 어때요? 이미 짝수인 경우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소수의 확률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짝수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가 될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로 아예 집중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 뭐 2, 4, 6에서만 찾으면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3개 중에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소수인 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 그냥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얘의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A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소수인 경우의 수로 들어가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B가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린 거예요. B가 이미 완성돼 있어야 돼요. B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S가 아니고 B예요. 짝수들 중에서만 소수인 거.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만 소수 보는 거니까 A 곱사건 B가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이 중에서 소수만 보는 거기 때문에 3, 5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걸 늘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근원사건의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되지만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전사건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전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요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전사건으로 나눈다고 친다면 얘는 뭐가 돼요? B의 확률이 되겠고 얘는 곱사건 확률이 될 겁니다. 자, 요게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어요. A, B. 한마디로 얘는 조건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건 이미 성립해 있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이미 B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A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가 전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B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B 중에서만 A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확률로 많이 표현한다라는 거. 그렇죠?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서 들어가주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 아,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이게 헷갈려요. 처음에 볼 때는. 전체분에 해당하는 건데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700번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700번. 자, 700번을 보면은 전사건이 1, 2, 3, 4, 5예요. 자, 여기서 두 사건 A는 1, 3, 5. 그 다음에 B는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벤 다이그램 뭐 딱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A와 B가 있을 때 둘의 곱사건은 5예요. 여기 나머지 1, 3, 여기 4. 그 다음에 뭐가 있지? 2는 뭐 둘 다 아니네요. 자, 이걸로 P, A바 B와 P, B바 A를 구해달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B 중에서만 A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B 중에서만 A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두 개 중에 하나죠? 얘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괜찮죠? 그럼 얘는 뭐예요? A 중에서만 B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그렇죠? 홀수 중에서만 4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6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분의 5.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04번 한번 가볼게요. 704번. 조금 보면 이해 잘 될까? 예. 그러니까 105분의 100일이 잘못 나온 게 그냥 2분의 16 곱하기 24 그건. 얘 만약에 그 쌍이 4개가 있다.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4바퀴 돌릴 때가 24. 얘네끼리 시간을 바꿔주는 거 시간이 16이고 그 한 바퀴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은 모양이고 이렇게 돌아갔을 테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살을 더 넣어줘요. 살을 더 넣어주면 이게 원래 105분의 100을 살을 뺐었는데 이게 4분의 1이 되니까 105분의 100일이 되면 그거 이렇게 오케이. 이거
하면 특별한 건 아니잖아. 지금 다 읽어보면. 그치? 근데 지금 요 내용은 이해돼요? 예. 오케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저거 식으로 외워버렸어. 오케이. 내용 이해만 될 수 있으면은 식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써도 돼.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굳이 식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뒤에 가서 헷갈릴 거야.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 나중에. 독립종속 들어가면서. 저 식을 정리해서 보지 못하면은 독립종속은 좀 보기 힘들어요. 목적어 조건. 그러니까 B가 이미 성립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치? 오케이. 잘했습니다. 별거 없지. 오케이. 자, 지금 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근데 나중에 이게 독립하고 종속이 섞여서 나왔을 때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집니다.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704번은 뭐 전혀 문제 안 되는 것 같고요. 잠깐만 좀 넘어가 볼게요. 710번 하나만 해봅시다. 사실 뭐 내용 설명할 건 아니고 문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710번. 외워야 돼요? 조건? 조건? 왜? 세개 더해서 뭐 7의 배수를 그런 거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우는 건 아니지. 합이 3배수가 나오려면은 3이랑 2랑 9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어차피 3배수는 더해도 3배수의 영향을 안 주니까. 자, 각자 합이 배수, 곱이 배수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합이 배수인 게 조금 어렵죠. 합쳐서 3배수가 나오려면 뭐 예를 들어서 3이나 6이나 9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얘는 3배수라서 그냥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 4, 70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더하기 뭐 6 더하기 뭐 8 이런 거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합쳐서 3배수가 돼요. 왜 그렇죠? 어차피 얘는 3배수니까 냅두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서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기 때문에 3배수 입장에선 생각할 필요 없고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해 주면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합이 3배수로 나오면 어차피 전체가 3배수지 않겠냐. 그래서 수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 여기서 하나씩 고르는 게 4, 3, 3. 36개. 하나씩 고르는 여기서 4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다 합쳐서 36개인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이거하고 얘네들 바꿔서 합쳐서 4개니까. 잘못했네. 정말 다 다시.
짝쓸 때 짝쓸 때 짝쓸 때 맞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하고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42개가 있고 여기서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이제 4개가 나오니까 38이고 그랬을 때 전체 개수에서 55분의 10분 어... 3개의 곱이 짝수인데 그리고 홀수인 것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6에서 6분의 5, 4, 3만 해주면 되는데 60, 720, 660이니까 6에 110이었었고 그러면 55분의 10, 40, 10도 나와. 예. 전체 개수가 10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홀수 개수가 5개죠. 호로 작으니까. 선택한 수가 이제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10시 3의 3팩에서 5시 3의 3팩까지 빼주면 돼요. 선택한 3개의 개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그 경우가 지금 6분의 720 마이너스 6분의 60이니까 6분의 660은 110개. 전체 개수. 말하신 그 조건이 110개. 여기서 나오는 게 1470, 258, 369인데 얘 그 하나씩만 나와주면은 이게 하나씩만 나와주는 경우가 4 곱하기 3 곱하기 3. 맞아. 이거 맞아. 예? 그치? 근데 빼는 게 이제 딱 4개 뺐는데 4개 빼는 것도 많네. 38. 약간 문제들이 아니, 잘했어요. 잘했는데 너무 일일이 풀어가지고 그게 되게 빨라서 잘 나오기는 했어요. 같은 말이기는 해. 어차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뭐가 빠지거나 하는 게 있네. 아니, 그건 아니야. 다 했어. 근데 이게 참 잘했는데 예. 아니면 좀 빼는 걸 약간 좀 일일이 센 느낌이라. 맞기는 한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이실, 일실, 이실 곱해주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같아. 그러면 상관없네. 그거 어차피 그렇게 들어간 건가? 그렇죠. 사실 일일이 일일이 센 건 아닌가? 일일이 생게 맞기는 한데 그 뭐 칼라면 식을 풀 수가 있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치, 그렇긴 해. 알았어. 그럼 일단 얘 되게 잘했어요. 네. 자, 미안해.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문제를 써봅시다. 자, 얘는 세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때 세수의 합이 3배수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생각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주면 돼요? 조건부 확률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만 잘 짜도 돼요. 그럼 얘는 세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중에서만 전체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때 합이 3배수이면서 곱이 짝수인 걸로 경우의 수 찾아봐주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곱이 짝수인 경우면 어차피 홀수가 하나도 없으면 걔만 빼면 되죠? 오케이. 짝수는
5C3 빼기 5C3. 왜 5C3이냐면 저거 보면은 세개합이 3 짝수가 아니려면 3개 다 홀수해야 되니까 홀수인 거 5개. 5개 중에 3개 해야 되니까 5C3 빼서 하고 그리고 저 나머지 0인 거 3개 더하는 거랑 나머지 1인 거에 1이만 더해서 3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나머지 2인 거 더해서 3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머지 0인 거 3개 더한 거 나머지 1인 것 중에 3개 더한 거 나머지 2인 것 중에 3개 더한 거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2인 것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다음에는 3의 배수 오케이. 이 뭐냐 홀수인 거 빼면은 36 오케이. 90입니다. 이거 더해서 오케이. 90입니다. 자, 여기서는 홀수 짝수보다는 이제 3배수냐 아니냐 이게 조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분모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곱이 짝수니까. 얘는 10개 중에서 3개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곱이 짝수인 게 나오려면 홀홀홀 나오는 것만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홀홀홀 나오는 것만. 자, 그럼 이제 분자 쪽에서 봐야 되는데 조건이 합이 3배수, 곱이 짝수 둘 중에서 뭐가 더 까다롭냐면 합이 3배수예요. 합이 3배수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어렵잖아요. 아니 척 봐도 어렵지 않아요? 곱이 짝수인 거는 사실 뭐 그냥 홀수만 없으면 아니 짝수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이 3배수인 경우를 놓고 본다면 나머지가 0, 0, 0인 경우 1, 1, 1인 경우 나머지가 2, 2인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가 0, 1, 2인 경우 이렇게 4가지 외에는 합이 3배수가 안 나와요. 이 4가지만 합이 3배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홀홀홀 나오는 것만 빼주면 되겠죠? 이것도 또 여사건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0, 0, 0 나올 수 있으려면은 여기서 3개 다 뽑아야 되니까 3C3.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 왼쪽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111 나와야 되니까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둘둘둘 나오려면은 3개 중에서 3개 다 뽑아야 되고 얘는 어차피 여기서 하나씩만 뽑으면 되죠. 3C, 4C, 3C 그렇죠? 0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건 나머지만 본 거고 곱이 짝수가 아닌 것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3개 중에서 3개 전부 다 집어넣으면은 짝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다 되는 거예요. 얘는 다 돼요. 뺄 게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합이 3배수면서 곱도 짝수 나옵니다. 왜냐면 6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 111 나오는 경우는 이 중에서 3개 들어가야 되는데 홀수만 3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홀수만 3개 나올 수 없으니까 무조건 40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도 문제 없어요. 3C3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들어가니까 28 때문에 무조건 다 곱은 짝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되기는 얘예요. 요것도 합이 3배수지만 곱이 짝수라고 얘는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홀홀홀 나오는 것만 빼면 돼요. 하나씩 빼는데 하나씩 뽑아서 쓰는데 홀홀홀 나오는 것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홀수인 경우는 2개 중에 뽑는 거 그렇죠? 2개 중에 뽑는 거. 여기서 홀수 나오는 경우는 17이네요. 또 2개 중에 뽑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홀수 나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개 중에 하나 뽑는 거. 딱 이렇게만 들어가 주면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 4, 1. 그래서 요게 3, 4, 12의 3배 36에서 요거 4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10C3 빼기 5C3 분의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돼요.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32. 그래서 19, 8, 3, 1. 120에서 10 뺀 거. 분의 38. 그래서 110분의 3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59, 55분의 19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어려워요. 이게 합이 배수인 경우들은 나머지 가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항 정리에서 했었던 것처럼 나머지 합들만 가지고 좀 보면 되는구나. 배수들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머지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2번 순열 조합을 이용한 조건부 확률. 뭐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조건부 확률에 앞에서 했었던 거 그냥 다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니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럼 일단 715번 요거 하나만 직접 좀 풀어볼게요. 715번 두 수의 곱이 홀수일 때 색이 다를 확률. 투수의 곱이 수 있는 거 3, 5, 7 세 개가 있는데 그러면 얘 두 개씩 골라주는 게 3이고 얘 둘이 같은 경우가 하나니까 그거 하나 빼주는 게 3분의 2. 1, 3, 5, 7인데. 여기 1도 있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세 개 중에 4개 줄줄 보니까 이게 6개고 하나 빼주면 5개. 오케이. 하하하하. 어? 아닌가? 그래? 똑같이 3분의 2. 그러네. 답은 그대로네. 얘 둘이 그치, 두 개를 빼주는 거. 오케이.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문제가 잘 안 보이나? 그림이 안 보이는데 문제 써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HB 그러네. 연필 HB가 2개, 4B가 3개. 어우, 다들 잘했습니다. 그죠? 715번은 답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흰색, 이거는 검은색. 그러면은 두 수의 곱이 홀수일 때, 두 구슬의 색이 다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 중에서 곱이 홀수, 면서색이 다른 걸로 들어가줘야 되겠고, 곱이 홀수인 경우면 1, 3, 5, 7 중에서만, 홀수 중에서만 2개 뽑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색이 같은 경우는 1, 3과 5, 7밖에 없죠. 그래서 4C에서 2개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6분의 4.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721번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확률에다가 막 좌표점 집어넣고 막 그렇죠? 어차피 2까지밖에 안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주겠어. 그러면 얘 둘이 모두가 정수인 거는 5C2에서 얘 둘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맞죠? 사실 이거보다 716번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점이 이게 OC가 아니라고 해도 그 5 곱하기 4라고 쳐도 얘 둘 골라주는 거, 얘 둘 골라주는 거 합치면 2개라서 결국 10분의 1. 맞아. 그죠? 좀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 P는 아닌 것 같아. 오. 조심해서. 그렇게 봐도 돼. 컨비네이션으로 봐도 상관없네요. 사실 얘 둘 그 순서가 이게 A랑 B 순서 구하는 것도 결국에 둘 똑같은 거잖아. 그 그치. 부모에 쓰는 분자에 쓰는. 그치. 순열분의 순열로 가건 조합분의 조합으로 가건 어차피 똑같아서. 생각해도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왜 텍스트예요? 응? 이거 아니에요? 그게 다야. 근데 왜 텍스트예요? 그치? 앞에 있는 게 더. 그랬나? 이 실제 기출문제가 이게 등장했을 때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이거를 쉽게 생각한다면 되게 쉬운데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손을 못 대는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얘가 터프로 간 겁니다. 내용만 이해되면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몇 프로나 틀려? 정답률이 되게 좀 오래된 문제야. 옛날에 그래도 한 보통 이제 터프 정도면은 정답률 50% 이하면은 50% 이하 절반 이상 틀리면은 조금 터프 쪽으로 잡기는 해요. 이게 한 문제 한 문제만 정답률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엄청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틀린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 y는 x 위에 있으면서 a, b 모두 정수,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보다 작은 거 하면은 점이 총 몇 개예요? 5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괜찮죠? 자, y는 x 위에 있을 때 그쵸? 그 위에 있을 때 x가 양수일 확률. 그럼 얘는 전체 y는 x 위에 2점 뽑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y는 x 위 2점이면서 x가 모두 양수인 경우 뽑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지금 5개밖에 안 돼요. 그죠? 5개밖에 안 돼요. 2,2, 1,1,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5개밖에 안 돼요. y는 EX 있으니까. 그렇죠?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애가 얘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5개 유일합니다.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아니구나.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건 그림 안에 있는 점 전부 다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 조건에다가 추가로 조건부가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렇죠? y는 x 위에 있을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y는 x 위에 있는 점들만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면서 y는 x 위에 있는 점들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두 점이 모두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5개밖에 없어.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에서 얘네들만 뽑는 경우인데 이게 나와요 쌤. 왜? 2개 중에 2개 뽑는 건데? 이씨 같을 수 없구나요. 끝. 그렇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조 5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그게 요 2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아, 그래서 얘는 10분의 1이구나. 답이 11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723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는 않은데 같이 잠깐만 좀 봅시다.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자, A 동아리, B 동아리, 남학생, 여학생. 자, 여기는 합계, 여기도 지금 합계예요. 자, 남학생이면서 A 동아리인 학생이 12명이고요. 얘는 여학생이면서 A 동아리. 결국 A 동아리는 다 합쳐서 20명입니다. 남학생 중 B 동아리는 18명, 여학생 중 B 동아리는 12명. B 동아리가 총 30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남학생 30명, 여학생 20명. 아이고, 전부 합쳐서 50명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지금 얘는 요 12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A 동아리이면서 남학생인 겁니다. 요거는 A 동아리면서 여학생인 거예요. 요 20은 뭐냐? 아, 이건 경우의 수로 봐야 되는구나. 확률을 보긴 좀 그러네. 확률로. 경우의 수. 그 20은 뭐냐면 A 동아리의 인원수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다? 이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 여학생이 A 동아리 소속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굳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A 동아리 그 외 B 동아리 그 다음에 여학생 그 외 남학생. 그러니까 여기는 A 동아리면서 남학생이고요. 여기는 A 동아리면서 여학생이에요. 여기는 B 동아리면서 여학생이고 여기는 B 동아리면서 남학생인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학생들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게 A 동아리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죠? A 동아리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여학생 중에서 A 동아리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여학생 전체 20명 중에서 그 중에 A 동아리니까 전체 20 중에 8이구나. 괜찮죠? 그래서 얘는 4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답이 될 거예요. 5분의 2. 답은 1번. 자,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고요. 저기 괜찮으면은 733번 좀 가볼게요. 미안. 갑자기 뻥 꼈지? 733번. 약간 그 문제가 서해보다 더 푸는 느낌. 그지? 그죠? 도표 푸는 느낌이지. 근데 조건부라서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 자체가. 예, 깜짝이야. 풀었어? A 먹었을 때 50분의 22. 안 먹었을 때 걸렸을 확률 250분의 24. 나눠주면은 24분의 22 곱하기 5.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오케이. 아우, 잘했네요. 굿. 잠깐만.
사실 이런 거 없어도 돼. 얘네만 있어도 돼요. 네 개만. 맞아. 만약에 여학생 중 생태가는 여학생 중에 생태. 맞아. 맞아요. 그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다들 뭐 어렵지 않게 풀었네요. 자, 얘 P1은 A 중에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 A를 먹은 사람 중에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 그래서 얘는 50분의 22가 되겠고, A를 먹지 않은 사람 중에서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 250분의 24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모 문자로 만들어내면은 분모 문자에다가 250 곱했을 때 약분되고 5가 남죠. 이게 2로 약분하면은 12, 얘는 11. 그래서 12분의 55가 될 겁니다. 오케이. 다들 뭐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이게 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4번. 자, 이제 표가 주어지지 않은 조건부 확률. 아무래도 표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표를 다 만들어야 돼요. 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얘네는 어차피 유형 4번은 표 만들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표를 안 만들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일단 735번을 설명을 할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스노우보드 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이 30%다. 한마디로 스노우보드를 탄 학생의 비율이 전체 30%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12%래요. 얘는 뭐냐면 스노우보드를 탄 남학생이에요. 그게 전체 중에서요. 스노우보드를 탄 남학생 전체 중에 12%. 자, 이 캠프 참가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을 때,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탄 학생들 중에서만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얘는 표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남학생과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라고 잡아주면 되고, 스노우보드를 타본 학생과 스노우보드를 안 타본 학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명수로 쓰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때 이게 전체 30%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30%. 그 다음에 요게 전체 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상 12%, 여기가 지금 30%죠? 그죠? 스노우보드 다 탄 학생이. 그러면은 0.18이 스노우보드 탄 여학생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여기서는 지금 여학생을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렇죠? 왜?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얘는 스노우보드를 타본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스노우보드를 탄 학생 비율로 따져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30분의 12. 얘는 6으로 약분하면은 5분의 2가 될 겁니다. 아, 스노우보드 탄 학생 중에서 40%가 남학생이라는 얘기예요. 네, 답이 3번입니다. 스노우보드 타본 여학생이 훨씬 많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739번 이것도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엄청 빠르다. 20명, 40명 있고 50% 여자를 했으니까 반반? 남녀라고 쳤을 때 그럼 이 반반이니까 10. 근데 60%가 B에 속해 있으니까 전체 중에서 얘가 60%야 되고 그러면 그 25명 중에서 15명이 되니까 여기 15. 그러면 나머지 40명이었으니까 25명 치워졌고 B에 있는 40명 중에서 얘 오케이. 전체 여자예요. 지금 60%가 B학교에 있대요. 여자 중에서 40%가 B니까. 60%가 B니까 40%는 A인 거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NS는 60, 전체 학생이 60명, 그 중에서 A학교가 20명, B학교가 40명. 그럼 얘는 A학교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50%래요. 그러면은 A 중에서만 절반이 여학생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여기가 10명. 그럼 당연히 남학생도 10명이겠죠? 자, 그럼 얘는 여학생 중에서 B가 60%예요. 여학생 중에서 B가 60%. 그럼 여기는 40%죠. 이 둘이 지금 4대 6이라는 거예요. 2대 3이죠. 15명이구나. 그러면은 15명 중에 40명 중에 15명이 여학생이니까 남학생은 25명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전체 25명, 남학생이 전체 35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B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을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B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 그렇죠. 그래서 5로 약분하니까 8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3번. 자, 그러면은 똑같이 유형 5번. 자, 요것도 어차피 표 가지고 보는 건데, 일단 74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744번. 좀 너무 확 뛰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삼 30명이 상담을 하는데 1학년이 남학생이 40%니까 남녀라고 쳤을 때 EX 3X 식이겠죠. 거기서 이렇게 주면 근데 남학생이 몇이라고 안 했는데 아무튼 여기 30%인데 남학생이 전부 골랐을 때 1학년의 확률이 5분의 2니까 여기 3X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남학생이 30%니까 여기 3X 여기가 7X 다 했을 때가 다 더했을 때가 15X인데 전체가 30명이니까 X가 2 5 곱하기는 10 오케이.
아니야,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야. 요거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 아니 곱셈 정리를 들어가야 돼. 독립 종속 전에 일단 곱셈 정리 들어가야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요. 사실 이게 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표를 이렇게까지 많이 연습 안 해도 됩니다. 표는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다 쉬워요. 그쵸? 표 문제는 쉽습니다. 유형 5번이 마지막 표예요. 유형 6번부터가 이제 곱셈 정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게 돼요. 자, 차근차근 나는 이거를 이거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데 다 적어봤어요. 전체 학생 수가 30명. 1학년 중 남학생 비율이 0.4. 2학년 중에 남학생 비율이 0.3. 남학생 중에 1학년이 5분의 2예요. 그쵸? 와, 그러면은 1학년 중에 남학생이 40%예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1학년 남학생을 2A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 결국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얘기하는 게 1학년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1학년이에요. 그게 지금 0.4잖아요. 그러면은 5분의 2 곱하기 1학년 비율이 남학생이면서 1학년 비율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대 5잖아요. 그쵸? 1학년 대 남학생이면서 1학년인 비율이 5대 2구나. 그래서 남학생이면서 1학년을 그냥 2A로 잡아봤어요. 그럼 1학년이 5A니까 여학생은 3A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학년 중 남학생이 0.3. 뭐야? 2학년 중 남학생이 0.3? 근데 이거보단 이걸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남학생 중에서 1학년 비율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금 3A인데? 그쵸? 그럼 여기도 3A니까 2학년 중 남학생 비율이 0.3. 그럼 여기는 7A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10A구나. 여기가 5A, 여기가 10A구나. 한마디로 전체 학생 수는 15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2인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2니까 1학년의 비율이 지금 5A잖아요. 10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명. 오케이. 자, 그러면은 표 분석하는 거는 지금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헷갈리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숙제로 가고 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6번. 자, 유형 6번을 들어가려면 일단 이거 먼저 좀 들어가야 돼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식에서 변형된 거예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내용인데 덧셈 정리가 참고적으로 덧셈 정리는 뭐였죠? 얘는 합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정리예요. 합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정리. 자, 얘는 A 확률, B 확률 더하고 곱사건 확률 한번 빼주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곱셈 정리는 뭐냐면은 곱사건 확률의 정리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요게 A 교집합 B잖아요. 곱사건. 그 확률은 넘겨서 둘 곱한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A이면서 B가 될 확률은
B일 확률에다가 A바 B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내가 A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집어넣어놨고 여기는 흰 공 4개, 검은 공 2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 안에서 내가 주머니를 하나를 선택해서 공을 2개를 뽑는다고 칠게요. 이 중에서 주머니 선택해서 공을 2개를 뽑는데 그때 나는 A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서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다짜고짜 그냥 뭐 아무렇게나 2개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머니 먼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머니를 먼저 결정해야 주머니 A 주머니 안에서 2개를 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이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머니 먼저 골라줘야 되는구나. A 주머니를 고를 확률. 그러면은 흰 공 2개를 뽑는데 그 안에서 흰 공 2개 뽑는 거야. A 주머니 안에서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A 주머니에서만 흰 공 2개 뽑을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흰 거 2개 뽑는다라는 거에 이게 이미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확률은 사실 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책상이 몇 개 있냐면은 14개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 14자리가 앉을 확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원 사건의 확률. 그러면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확률. 그럼 1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학생 하나가 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맞아. 14분의 1이 되려면 일단 학생이 들어왔을 때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앉는다고 장담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 자리에 앉을 확률이 14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완성시키려면 14분의 1을 만들려면 여학생 한 명이 아니면 남학생 한 명이 어떤 특정 학생 한 명이 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특정한 자리 하나에 앉을 때 그 학생이 이 자리에 앉을 확률 그럼 이제 1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풀었던 것들이 원래는 다 조건부 확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A 주머니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2개 뽑을 확률로 들어가 줘야 돼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 주머니를 고를 확률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이 주머니 고를 확률과 이 주머니 고를 확률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2개 뽑을 확률. 그러면은 6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흰 공 2개 뽑는 걸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3 5분의 1 그쵸? 10분의 1이 될 거예요. 괜찮죠? 주머니도 고르고 그 다음에 흰 공도 2개 뽑는 거예요. 주머니를 A를 고르면서 흰 공을 2개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흰 공 2개만 먼저 뽑고 그 다음에 A 주머니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 정리가 우리 덧셈 정리할 때 왜 덧셈 합사건을 곱사건의 확률을 봐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보단 얘가 쉬우니까. 근데 그런 곱사건이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얘도 한꺼번에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순서상 B를 좀 먼저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럼 B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하고 B인 경우만 놓고 봤을 때 A가 될 확률을 곱해주는 걸로 처리해준다. 괜찮죠? 그게 곱셈 정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막상 문제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아, 말도 안 쉬운가? 미안, 말도 좀 안 쉬운가? 자, 750번. 자, 요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주머니가 있어요. 한 주머니밖에 없어요. 흰 구슬이 5개고 검은 구슬이 3개야. 자, 여기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한 번에 2개 뽑는 거예요? 하나씩 2번 뽑는 거예요? 하나씩 2번 뽑는 거예요. 거기다가 꺼낸 건 다시 안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첫 번째도 흰 거 뽑으면서 두 번째도 흰 거 뽑을 확률, 이렇게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첫 번째부터 해야죠. 첫 번째 일단 흰 거 뽑을 확률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초기 상태로 안 만들어요.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흰 공 하나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남는 게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흰 공을 또 뽑는 거예요. 여기서 흰 공을 또 뽑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여기서 흰 공 뽑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흰 공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흰 공 뽑은 그 경우만 놓고 봤을 때예요. 그게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봐주면 된다. 이걸 보통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답만 나오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 조건부 확률이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고요.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은 이 안에서만 봐야 되니까 7분의 4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답은 14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조금. 자, 그러면은 753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753. 아이고야, 빠르다. 그 3회 이상 운동하는 게 제 전체 50%인데 여자가 30%니까 60%니까 남녀라고 쳤을 때 3x, 2x라고 치면은 얘 전체 사원이 50%니까 5x가 이만큼 있고, 근데 뭐라고 써있더라?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래 이거다. 남자의 확률이 10분의 2. 맞았어. 오케이. 표로 그냥 갔구나. 오케이. 응? 얘는 표가 돼서 사실 괜찮아요. 얘는. 이거요? 아니.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자. 3회 이상 운동을 하면서 남자인 경우.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봐야 돼요. 그치. 응? 이건 곱하기예요. 응? 이건 곱하기 이거예요. 저기 맨 위에 조건부 확률에서 보면은 PA바 B는 PB분은 PA가 B죠. 네. 그럼 양변에 PB 곱한 거야 그냥. 괜찮을까? 오케이. 자,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래요. 얘는 지금 표가 만들어져요. 3회 이상, 3회 미만, 그리고 남자, 여자 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회 이상,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개체수로 놓지 말고 그냥 비율로 놓을게요. 0.5가 되겠죠. 그럼 3회 미만도 0.5인 거예요. 전체가 1이라고 친다면. 자, 근데 이때 이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60%래요. 그러면 3회 이상 운동한 사람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60%래요. 그죠? 이 중에 60%. 60%면 5분의 3. 0.3이네요. 그쵸? 얘는 0.2가 되겠죠? 그렇죠? 3회 이상 운동하는 남자 비율이 0.2인 거예요. 답이 1번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하면서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 안 되겠다. 잠깐 쉽시다. 5시 9분까지만.